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화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해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곧장 수사에 나섰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5개월이 넘도록 범인을 못 잡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안입니다. 한 남성이 승강기 앞에 서 있는 여학생 뒤로 다가갑니다. 잠시 뒤 남성이 손을 뻗어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지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확인 결과 해당 남성은 학교와 전혀 상관없는 외부인이었습니다. 등교 시간 1시간 가까이 학교 안을 서성이다 이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누가 엉덩이를 이렇게 꽉 잡고는 돌아서니까 남자예요. 걸어가니까 고함을 낼 용기조차도 생각조차도 못했대요. 그냥 엉덩이를 뜯어내고 싶다는 소리를 계속 했고요.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났지만 경찰은 여전히 범인을 못 잡고 있습니다. 남성이 인근 기차 역사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지만 다음 동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갔지만 어디에서 내렸는지는 모른다는 건데 정작 해당 기차 역사에는 CCTV가 다 달려 있어서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몇 번의 게이트로 들어간 것까지 확인을 했다. 거길로 수사가 끝. 왜 그러냐고 하니 판례를 벗어난 수사가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외부인 통제에 미흡했던 학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성범죄가 일어났지만 5개월째 못 잡는 현실에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포털과 SNS에 유령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올린 뒤 고객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가 등장했습니다. 메신저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는 상담료 등을 받아 챙기는데요. 변호사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한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 들어간 한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입니다. 소속 변호사들이 나와 있는데 모두 해외 유명 로스쿨을 나온 국제 변호사들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주소는 경남 창원의 법률사무소들이 밀집된 한 건물. 하지만 해당 주소엔 다른 변호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런 변호사가 혹시 있는지 없습니까? 네네. 원래도 없었고요. 네네. 부산의 다른 변호사 사무소 홈페이지 또한 가짜였습니다. 포털이나 SNS에 존재하지 않는 변호사들을 올린 뒤 고객을 끌어모아 돈을 챙기는 신종 사기 범죄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만들고요. 그쪽에 접속해오는 피해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사건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수임료를 입금을 받습니다. 정상적인 계좌가 아니라 코인이나 이런 형태로 지금 수임료를 받는 게 약간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비대면 상담을 진행한 뒤 상담 비용을 요구하거나 수임료를 받는 겁니다. 지난 21일 광주에서 첫 피해 사례가 나타났는데 최근 부산과 창원에도 이런 유령 사무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과 경남 변현 모두 경찰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형사 고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특히 광고를 통해서 법률사무소를 접하게 되시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지 대한변협이 나의 변호사 사이트를 통해 실제 사무실과 소속 변호사의 존재 여부부터 확인할 것을 당부한 가운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시급합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공사 기간을 2년 더 늘려야 된다는 시공사 요구에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대선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까지 노린 걸로 보이는 시공사의 목리가 1차 원인이지만 정부와 부산시 역시 책임론에 휩싸였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공사 기간을 9년으로 공사비도 1조 원 이상 늘려달라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요구는 상당히 비상식적입니다. 당초 공사기간 7년을 조건으로 한 입찰에도 유일하게 응해놓곤 수의계약이 기정사실화되자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입찰 조건까지 어기며 배짱을 부리는 격입니다. 착공 시기가 혹시나 늦어질까 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라도 현대컨소시엄을 지지를 해줬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준 행위라 여깁니다.
국토부는 현대 측에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 준비까지 예고하는 등 강경한 입장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플랜 B를 또 가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직후부터 공사기간 연장 필요성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현대 측 움직임이 공공연했는데도 결국 대처에 실패했습니다. 국책 사업인 만큼 이번 파문의 책임과 해결 주체는 국토부입니다. 그럼에도 조기 개항을 공언해왔던 부산시 역시 책임론에서 비껴갈 수 없는 지경입니다. 현대건설 전 임원을 부시장급 신공항 특보로 영입했지만 결과는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로 화살을 돌리는 인상까지 비췄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의 한 축인 부산시는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며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현대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사업 진행은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 측의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 시공사 재선정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사업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문현 금융단지 핵심 공공기관인 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사장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대선을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이어서 정권 교체기마다 빚어지는 알박기 인사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사장 선임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 공공기관 수장 인선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알박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권남주 사장께서 1월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지금까지 업무를 잘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부랴부랴 인선 절차를 재개하는 이유가 너무 노골적이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캠코는 오늘 주주총회에서 임원 추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후보 가운데 한 명을 차기 사장 후보로 의결했습니다. 이게 더 늘어질 경우에는 다음 새 정부로 넘어갈 거고 또 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 훌륭한 사람으로 추천이 된다면 그 절차는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후보로 확정된 부산 출신의 정정훈 전 기재부 세제실장은 조세 정책 분야의 에이스 관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캠코 인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다른 공공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구 권력 갈등으로 비화되는 정권 말 공공기관장 인사는 때마다 재탕되고 있습니다. 8년 전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인사를 단행해 부적절 논란이 일었고 3년 전 정권 말기에는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 등의 인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 달여 남아 있는데 정권 알박기용이라고 하는 이런 우려까지 오해까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이 적절한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지난해 연말 탄핵 시점부터 이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해온 기술보증기금은 현재 모든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우주항공의 날은 사천의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념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첫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은 경남 사천이 아닌 경기 과천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지역 주력 산업 육성과 국가 균형 발전은커녕 지역을 무시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천 시의원들이 우주항공청 앞에 모였습니다. 다음 달 27일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의 사천 개최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념해 국가기념일이 제정됐는데 정작 기념식은 경기도 과천에서 열리는데 반발한 겁니다. 우주항공청이 이치한 사천시의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를 대색시키는 결정으로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도시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기념식만큼은 반드시 사천에서 열도록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사천은 우리나라의 항공 우주 기업들이 대부분이 모여있는 장소고 그러므로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은 당연히 우리 사천에서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만 사천에 세우고 기념식조차 수도권에서 하는 게 과연 옳은지
지역 무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경남의 입장에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천에서 개최하고 우주항공청이 여기 개청을 했기 때문에 이해서 하면은 이렇게 순회해서. 앞서 우주항공청은 주요 인사 방문 등을 고려해 기념식 장소를 국립과천과학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의 반발이 커지자 뒤늦게 기념식 장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한 줄짜리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고려는커녕 대놓고 지역을 무시한 우주항공청의 행정에 경남도부터 사천시 의회, 시민단체들까지 지역사회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경남 진주시 강남동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30대 남성이 기물 파손 등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최근 논란인 유심 교체 문제와 관련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와 관련해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호 회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소방공사를 마치지 않고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해 건물 사용 승인을 받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다수 인명피해를 야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1조 원에 육박하는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을 3,710억 원에 수주했으며 삼성중공업은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2척 5,619억 원 상당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오션은 고부가 가치 선종 위주로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삼성중공업은 앞으로 다양한 선종으로 수주를 확대해 나갈 전략입니다. 30주년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 최고의 영화대상과 감독상 등 5가지 경쟁 부문을 올해부터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프로그래머가 맡았던 개 폐막식 연출은 내 아내의 모든 것 등을 연출한 민규동 감독이 맡게 됐고 대상을 받은 작품을 폐막식 때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야 영화를 보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동네 곳곳에 찾아가는 영화관도 확대하는 등 올해 달라지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전 세계 해양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고위급 해양 국제회의인 아워오션 컨퍼런스가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컨퍼런스에는 40여 개국의 장차관급 인사와 존 캐리 전 미 국무장관, 피터 톰슨 유엔 해양특사와 기업인 등 100여 개국 2,300여 명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해양의 미래를 위한 실천 공약들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 세계 해양 주체들에게 해양의 건전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행동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오늘 완연한 봄을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이었는데요. 4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도 부산은 낮 기온이 20도에 머물면서 온화하겠지만 일부 내륙 지역은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밀양의 한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는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남해로도 특보가 확대 발효됐고요.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 22도, 함양 27도로 내륙은 오늘보다 많게는 6도가량 높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 22도, 거제 21도, 밀양과 창녕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의 한낮 기온은 20도, 김해와 양산 2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5월의 첫날인 목요일과 주말에는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